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강남역점 한의사 김민지입니다. 여러분 유산균 들어보셨죠? 요즘 한의원을 찾는 환자분들 중 피부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하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은 우리 몸 곳곳 구강이나 소화기계, 호흡기 또는 성기 점막, 피부 등에 살면서 인간과 공생하는 균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화기관 내 미생물의 상태, 즉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사람의 건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장내 미생물 환경이 좋을 때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림을 보면 뇌부터 심장, 폐, 뼈, 근육, 질, 방광, 신장, 피부, 이자, 간, 내분비계 등 연관이 없는 부분을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보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이런 유익한 효과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 소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과 그 부산물들로 인한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장 점막에서 일어나는데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의 영향은 장벽뿐 아니라 전신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장내 미생물은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비타민, 항산화 물질 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단세 지방산을 합성하고 생성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산물을 통해서 장벽과 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장내 미생물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에 대한 그림입니다. 좋지 않은 장내 미생물의 상태, 또한 아주 다양한 질환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만 해보아도 알 수 있는 장 질환이나 위궤양 등을 넘어서 비만, 당뇨, 간 질환, 혈관 질환, 암, 그리고 더 나아가 우울증과 치매까지도 장내 미생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상태일 때 장내 미생물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장내 미생물은 크게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가 일으키지도 않는 균들이 있습니다. 그럼 유익균들만 가득하고 그렇지 않은 미생물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상태인 것일까요? 어떤 상태의 장내 미생물이 표준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지역별로 우세한 장내 미생물이 다른 것은 물론이고 같은 지역 내 건강한 사람들끼리도 공유된 미생물이 적기 때문이죠.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균이 얼만큼 있어야 좋다라고 표준을 제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목표로 연구자들도 생각하고 있어요. 대신 장내 미생물이 건강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같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상황에서도 유익한 대사나 물질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많아야겠죠. 이와 함께 일시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이나 약물들로 인해서 생태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의 평형이 깨져도 금세 다시 돌아옵니다. 같은 질환이라도 평소 건강한 사람이 잘 회복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미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밝혀진 건강한 장내 생태계의 조건입니다. 이 그림은 한 연구진이 장내 미생물 환경을 통해 코로나 증상의 심각한 정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고안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로 79% 이상이나 코로나 감염 증상의 정도를 예측했다고 합니다. 다양성이 떨어지고 유익균의 비율이 적을수록 감염 증상이 심했던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장내 미생물과 우리 몸, 건강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